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내 대변인을 맡고 계신데요. 지금 국민의힘이 이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퇴를 요구하면서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예, 입장을 좀 들어보도록 하죠. 최형두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참 사법부가 요즘 참 안팎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 같은데 이 야당에서 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퇴한다 이렇게 보시는 이유는 뭔가요? 이게 지금 대법원이라는 것은 대법관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나라 정의의 표상입니다. 예. 그건 진실과 정의에 대한 문제겠죠. 그래서 우리가 대법관을 영어로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다 저스티스라 그럽니다. 네. 정의란 뜻이죠. 대법원장은 정의의 수장입니다. 칩 저스티스죠. 이분이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 거짓말의 내용도 아주 고약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거짓말 논란 이전에 우리 당에서는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이 대법관과 이 대법원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1심으로 끝나야 될 선거무효 소송입니다. 126건이나 되는 선거무효 소송, 이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문제인데 보통 6개월 내에 다 끝내야 됩니다. 그런데 1년 가까이 126건이나 되는 선거무효 소송, 지난 총선 때 선거죠. 한 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건은 뭐냐면은 민주당이 다수당 170석, 80석 된 범여권의 의석을 바탕으로 사상 초유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판사를 탄핵했습니다. 탄핵 사유는 아주 그 헌법 위반이라고 하지만 1심에서 무죄가 난 사건이었습니다. 무죄가 난 사건이고 우리가 그 판사의 행위에 대해서 옹호하거나 이럴 이유는 없지만은 네. 그러나 헌법재판 탄핵의 어떤 그 중대성으로 볼 때 탄핵할 만한 사안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많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당에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지체하다가 뒤늦게 이제 무슨 아주 속도전으로 진행됐던 것인데 이에 앞서서 이제 이분은 원래 이 판사가 스스로 사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병을 이유로 몸도 아프고 또 당시에 자신이 이제 논란이 됐기 때문에 그걸 책임지고 사퇴하겠다 그랬는데 그 대법원장이 사퇴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게 밝혀진 거죠. 이제 녹취록에서. 예. 네네. 야당과 국회에 거짓말을 냈어요.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이유는 다른 뜻이 아니다라고 거짓말을 했는데 정작 그 나중에 녹취록을 보니까 아니 지금 정치권에서 국회에서 너 탄핵시키려고 그러는데 내가 너 저 사표를 받아주면은 내가 어떻게 돼? 내가 정치권에 어떻게 밑보이겠어? 이런 취지입니다. 네. 대법원장이 정치권의 눈치를 봤다는 거, 집권 여당의 눈치를 봤다는 사실 자체가 부끄럽기도 하고 또 기본을 이게 넘어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권 분립이라고 했을 때는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가 뚜렷이 그 권한과 책임이 분산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건 통일성을 전제로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는 거짓말을 했을 뿐 아니라 두 번째는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정치권이 후배 판사의 탄핵을 원하니까 탄핵의 제물로 너를 내놓아야 되는데 왜 내가 너 사표를 받아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했다는 것인데 이거 정말 한 인간으로서 그렇고 또 사법부 수장으로서 정말 부끄럽고 우리 상권 분립의 기본 취지 독립을 의심케 하는 중대한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당 의원들은 이 국회에서 탄핵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장이 사표를 받아서는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당 의원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한 건 아니고요. 예. 여당 의원들이 실제로 그렇게 법원에 주장한 적은 없습니다. 스스로가 그렇게 판단해서 알아서 굴신한 것이죠. 네. 몸을 낮춘 거고 그걸 따라준 겁니다. 이것이 대법관, 판사들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심지어 대법관 중에 대법관, 사법부의 수장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또 그뿐 아니라 우리가 그 한 사건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에 우리 법연구원이 지금 상당히 특정 편향적인 판사 모임 출신들을 대부분 중용한다거나 또는 뚜렷하게 보듯이 아주 편향적인 대법원 판결, 이 판례는 앞으로 남을 겁니다. 남아서 굉장히 역사적으로 문제가 될 텐데 그런 판례라든가 또 무엇보다도 126건이나 되는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는 선거무효 소송을 126건을
1년이 지나도록 지금 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굉장히 큰 탄핵 사유라고 봅니다. 저희들은. 이 녹취록을 사실은 이제 이 부장판사가 면담을 요청해서 대법원장과 나눈 얘기를 이 녹취하는 게 과연 이 맞느냐, 뭐 법률적인 부분을 떠나서요. 그런 논란도 있잖아요. 근데 뭐 그렇게 말을 하려 그러면은 네. 자신들도 사실은 그건 뭐 법적으로 사인 간에 그러니까 내가 만약 우리 두 사람이 지금 이야기하는 걸 다른 사람이 녹취했다면 그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예. 그건 증거물로 될 수 없고 굉장히 큰 처벌을 받게 되는 사안이지만 당사자끼리의 녹취는 그건 자유에 관한 문제죠. 근데 뭐 그걸 떠나서 왜 그렇게 했는지를 보면은 우선에 세 차례에 걸쳐서 자기는 사표를 내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아마 그런 태도로 계속 사표를 반려했다거나 또 그 앞서서 자신이 그 대법원장 임명될 때는 굉장히 여론이 불리하자 실제로 김명수 대법원장 가까스로 국회에서 대법원장 인준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또 이 당시 그 임성근 판사한테 네가 아는 국회의원들한테 좀 이야기해서 좀 나를 좀 통과시켜 달라고 또 그런 이야기까지 했다고 하거든요. 이제 여러 가지 이중적인 앞뒤가 안 맞는 언행을 하는 분이다 보니 아마 이분이 자신의 그걸 위해서 어떻게 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처음부터 공개한 것도 아니고요. 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회에 공문을 보내면서까지 거짓말을 하고 오히려 인격적으로 임성근 판사를 모독하니까 이제 주변에 근유를 했다는 것인데 근데 이게 이제 여당에서 이런 비난을 하려면은 여당 스스로도 그러면 수긍을 보여야 되는데 예. 이 임성근 판사를 탄핵했던 분이 이제 의원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판사 출신인데 이 의원도 자신과의 상사 임종원이라고 이전에 법원 행정처 차장하시던 분인데 그분과의 대화를 녹음을 해서 이분은 진실 공방이 벌어졌을 때 그 진실 공방의 진위를 밝히려고 한 게 아니라 예. 처음부터 그 녹취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 행위는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탄희 판사 얘기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예. 네. 중요한 것은 자 이게 손가락의 때가 아니라 그 손가락이 가르치는 그 진실이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제 그 민주당 박주민 의원 이 시간에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기사에 공개된 녹취록을 보면 이 답변만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그 임성근 부장판사가 좀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 선택적으로 녹취록을 공개한 게 아닌가 뭐 이렇게 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하늘에 달을 보라고 손가락질 하는데 너 손가락에 때 묻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달을 보고 달을 이야기해야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법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있다거나 그것의 윤리적인 문제라든가 아니 그러면은 그 사이에 그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수많은 대화를 다 녹취하면 더 엄청난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보니까. 근데 일부 아마 그건 정말 정 그렇다면은 대법원장의 요구나 야당의 요구로 녹취록 전체를 다 보자고 한번 공개 요청을 해보는 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게 공개해 보시죠, 뭐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그 야당에서는 원래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 이제 탄핵 얘기를 이제 하시다가 네네. 이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론전에 나섰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이게 지금 뭐 민주당이 사실은 참 요즘은 170석 80석 된다는 표결로 지금 굉장히 그 뭐 세상의 여론도 그러고 또 참 신중해야 될 일조차도 그냥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임성근 부장판사 그러니까 저희들은 사실은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 탄핵 대상이라는 이야기가 내부에서 많았지만 탄핵 발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 첫 번째는 우리 사법부 탄핵에 대해서는 좀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예. 다음 두 번째는 실질적인 표결 가능성입니다. 지금 뭐 대법원장 탄핵 이야기가 내부에서 나오자마자 일체 논의조차 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해보나 마나 저거나 대법원장 탄핵 경우는 좀 표결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지금 여당의 분위기라든가 네. 국회 어떤 구조로 보자면은 또 그리고 저희들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법부 탄핵에는 좀 신중해야 된다라고 이제 쭉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상품 분립에 관한 문제이고 독립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또 그것이 얼마나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오히려 그러면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깨끗하게 책임을 지고 물론 나는 또 김명수 대법원장이 스스로 그 질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테러를 여는 쪽이 좋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 1인 시위는 계속 이어가실 계획인가요? 당에서? 예, 지금 뭐 분위기가 좀 그러네요. 당분간은 계속 이어갈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 일요일에 이제 검찰 고위급 인사가 있었는데 네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유임이 됐고요. 또 이두봉 대전지검장은 또 유임이 됐습니다. 이거 좀 어떻게 바라보세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정상적으로 잘하고 있는 정상적으로 그 자체가 수사 자체가 여당의 미운 틀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당연히 이 감사원 감사를 방해했던 그 사건은 뭐 그 사건의 수사 대상이 무엇을 떠나서 감사원이 감사하는 감사를 방해하고 또 정부의 기록을 야밤에 몰래 침입해서 공무원들이 임의를 했습니다. 증거인멸을 한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법방해 사태이고 또 감사원 방해 사태이고 공무원 2명이 구속이 됐죠.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정당하게 돼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그동안 사건을 수사를 지연시키고 사건 수사를 방해하고 그래서 그 때문에 지금 검찰청의 검사들의 신망을 잃은 지 오래인 서울지검장 누군지 다 알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대학 동문이라는 이유 또 지금 추미애 장관 물러난 추미애 장관 폭주기관차로 아주 지난 1년 동안 이른바 추윤 갈등을 야기해서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정부 여당의 신뢰를 떨어뜨린 사람입니다. 그런 분을 억지로 이렇게 안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것은 결국 너무 추미애 시즌2냐 이런 의혹을 사기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대전지검에서 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이 법원이 오늘 새벽에 이제 기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바라보세요? 그럼 뭐 두 가지입니다. 영장 기각의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그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도주의 우려가 없다 이런 것인데 네. 지금 이제 상당 부분 증거가 확보됐다가 보는 것이고 또 도주의 우려가 있느냐 여기서 백운규 전 장관이 도망가면 그야말로 이제 범죄의 꼬리는 자를 수 있겠지만 도망갈 정도의 심각한 사안이 생기면 문제가 안 되겠죠. 검찰 입장에서 보자면은 일단 구속 수사를 해서 좀 더 그 구속 수사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수사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했던 것인데 네. 법원의 입장은 어쨌든 이 장관 출신이 도주할 우려가 없다. 또 두 번째는 범죄의 그 증거 인멸 지금 뭐 그 백운규 장관이 스스로 그걸 인정하겠습니까마는 백운규 장관이 그 경제성 은폐 조사에 대해서 월성 1호기 그 사건 그 월성 1호기 폐지에 대해서 주저하는 산업부 공무원에게 너 죽을래라고 말했다는 사실 또 그걸 또 이 은폐하게 그 증거물을 폐기하게 된 경위에 관해서 네. 공무원들 그걸 실행했던 공무원들 증언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정황이 나와 있고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그 사건에 연루되면 공무원들 좋은 건 뭡니까? 연금입니다. 연금 다 박탈당하고요. 감옥 가면은 앞으로 재취업도 힘듭니다. 자신의 경제적 삶이 거의 다 빼앗아지는 것인데 그걸 감수하고까지 그런 진술을 하고 했던 증거가 다 있기 때문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큰 이유가 됐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구속영장 구속 수사를 통해서 수사를 확대할 의지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그건 조금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그 뭐 여러 가지 보겠지만 근데 사법부의 판단은 제 생각으로 볼 때는 3대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느냐, 도주의 우려가 있느냐, 뭐 주거가 불확실하느냐, 뭐 이런 등등인데 그런 대목에서는 굳이 구속할 사유를 발견하기 힘들다 이런 것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영장 기각된 게 이 정치적 백운규 전 의미가 장관의 무죄는 아니다 이런 얘기죠. 아니 그럼요. 그건 무죄였으면은 이 사건이 그런 대중지검에서 바꿔야죠. 그 정도 사안이면은. 이 정무적인 얘기를 좀 여쭤보면요. 이제 뭐 한 2달도 안 남았습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2달도 안 남았는데 역시 가장 큰 관심은 역시 서울시장 네네. 야권 후보 단일화가 아닐까 싶은데 네, 그렇습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의 가능성 좀 솔직히 어떻게 보세요? 그건 지금 뭐 안철수 결국 야권 후보 이제 안철수 지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하고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 간에 지금 단일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네. 그래서 지금 예정은 지금 국민의힘 후보 네 분이 1대1 토론 배틀을 거쳐서 이제 마지막 합동 토론을 거친 뒤에 3월 4일 날 100% 여론조사를 통해서 최종부를 결정합니다. 그러면은 이분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대 금태섭 전 의원 간의
제3지대 단일화 후보, 그게 또 결정된 한 분의 후보가 되겠죠. 네. 그분과 최종 단일 후보자를 놓고 경쟁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안철수 대표든 검태섭 의원이든 이게 3자 구도로서는 성산이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단일화가 무난히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예. 그 단일화를 통해서 지금 시민들의 여망, 국민들의 여망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 선거 이후에 이 국민의당과의 합당 가능성도 이제 거론하셨는데 이것도 역시 단일화가 전제겠죠. 지금 사실은 국민의당과 합당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예. 국민의당이 지난 총선 때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았거든요. 이게 뭐 당 사무처 이런 숫자는 많지가 않기 때문에 뭐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로서는 국민의당이라는 지금 그 지지자와의 관계 같은 걸 이제 고려하시는 것 같고, 이게 만일 실질적인 이제 협치가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그런 이제 순리에 따라서 이루어지겠죠. 그러나 종전에 보면은 이 합당이 어려운 이유는 선거 때 모든 지역에서 후보를 낸 당끼리는 참 합당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근삽 한 250개 이상 되는 지역구 후보를 통합한다는 게 예사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예. 국민의당은 그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국민의당은 지난번에 전국 비례대표만 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비교적 만일 협치의 조건이 무르익고 한다면은 합당이라든가 그건 뭐 또는 입당을 한다거나 하는 네. 방식으로 그 문제는 큰 뭐 쟁점은 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선거 국면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 또 이 선거 이후에 이 합당 문제 이 큰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바라보시는 걸로 네네. 이해하겠습니다. 예,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듣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을 맡고 계시죠. 최영두 의원이었습니다.